야,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너는 족치고 간다. 최근 뉴스를 통해 SNS에서 토마토를 먹고 복통, 구토, 설사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터졌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저와 함께 긴급 분석 들어가 보죠. 피콜라. 이 발생 당일 SNS와 커뮤니티에서 애한테 토마토를 먹였는데 애가 구토를 하더라, 내가 회사에서 토마토를 먹었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화장실만 가더라, 아니면 학교에서 토마토를 먹었는데 속이 너무 미식거려가지고 일찍 조퇴를 했다거나, 이런 글들이 올라옴과 동시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이 네티즌들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추론했는데요. 첫 번째, 스테비아 토마토가 복통을 유발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스테비아가 과량 섭취 시기에 복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일 거라고 추론했었죠. 두 번째, 토마토가 익지 않았을 경우 존재하는 솔라닌이라는 물질이 복통을 유발했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신품종이 가지는 부작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통을 유발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담들의 일부에서 메스꺼움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알칼로이드성 물질을 섭취 시 종종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스테비아를 잠시 배제하였고, 그 다음 후보인 솔라닌이 문제였을까 하여 솔라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닌이 뭐냐? 일단 모습부터 보시죠. 복잡하게 생겼죠? 이 솔라닌은 가지속에 속하는 솔라넘 학명을 가진 식물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는 알칼로이드성 독입니다. 이 솔라닌을 과량 섭취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유발되고, 이 심각하게 섭취하면 환각, 감각 상실, 저체온증 등 치명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이 하나가 떠오를 텐데요. 왜 가지 속에 속하는 이 식물들은 왜 솔라닌을 만들었을까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식물들은 동물과 달리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가지 속에 속하는 식물들은 야,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너는 족치고 간다 라며 이 솔라닌을 만드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하나의 개체만 보면 왜 굳이 솔라닌을 만들어서 저래야 할까 싶지만, 길게 놓고 보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은 생존에 관련된 것은 학습하기 때문이죠. 장기간에 걸쳐 독이 든 식물을 맛본 동물은 이 여러 방식으로 이 식물은 독이 있어 라면서 이 식물을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해당 동물들에게 이 식물은 위험한 것이야 라며 각인을 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라닌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도 함으로써 대부분의 면역작용을 유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지속 식물들은 생체 내에서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을 이용하여 솔라닌이란 독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먹지 못하게 해 생존을 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깐,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동물들이 먹어서 후대를 남기라고 만든 거 아니야?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 가지과 식물들은 열매가 익을 쯤 발생하는 성숙 호르몬인 에틸렌이 나오기 시작하며 여러 기작에 의해 솔라닌이 분해가 됩니다. 즉, 자신이 먹힐 준비가 되기 이전엔 독을 품었다가 먹힐 준비가 되면 스스로 독을 분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섭취자들의 증언에 다 익은 토마토를 먹었다는 것이고, 이 솔라닌은 토마토에서 익게 되면 독성이 없을 수준으로 분해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닌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새로운 품종인데, 품종 쪽은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정부 해당 부처에서 발표하는 것만 이제 기다리는 것 뿐이었죠. 그렇게 대본 작성일이었던 2023년 3월 30일 해당 부처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바로 새로운 품종에서 유독 많았던 이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이번 사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토마틴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 토마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전에 솔라닌을 이해하셨다면 이 토마틴은 설마? 싶을 겁니다. 이 구조에서 보다시피 저 고리들이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알칼로이드성 물질인 토마틴은 솔라닌과 달리 토마토에서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솔라닌에 비해 독성이 낮고 섭취 시에 증상이 솔라닌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죠. 다시 돌아가 보도자료를 보면 특정 품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마틴은 원래 모든 토마토에 있는 물질인데 왜 이 특정 품종에만 발견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해당 질문의 힌트는 보도자료 아래에 적혀 있었는데요. 이 수확 시기인 1월이 평년 기온에 비해 3도가 낮았기 때문에 토마틴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일단 에틸렌은 낮은 온도에서 과일의 성숙을 촉진하기 때문에 과일은 익었겠지만 이 모종의 이유로 토마틴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보자면 온도에 의해 토마토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독성 물질인 토마틴을 남겨두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다른 품종에 비해 해당 품종이 온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토마틴이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 자세한 분석은 해당 품종과 기존의 품종과의 유전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 유전적 차이가 실제로 타당성 있는 차이를 보여줬는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식물들도 다 GMO로 만드는데 솔라닌이나 토마틴이나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죠. 이 생각은 조금만 다시 해보면 아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솔라닌과 토마틴은 해충과 균, 이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어 기능이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농약을 더 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해서 더 남아있을 농약을 걱정하느냐 아니면 충분히 익으면 사라질 방어 물질을 걱정하느냐의 고민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라면 농약을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농약을 친 식물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토마틴이 만든 토마토의 반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토마토를 드시게 될 때 이 토마토가 익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딱 먹었을 때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 뱉으세요. 그러고서 남은 알칼로이드성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헹구시고 그러고 나서 좀 뭔가 배가 아프거나 메스껍거나 싶으시면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이거 좀 더 심해지겠다 싶으시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토마토가 가지는 보호물질과 만약에 그런 물질을 섭취 시 대처법을 익히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